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평택시의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 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최병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의회 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규 의정팀장입니다. 이호경 의사팀장입니다. 김연희 홍보팀장입니다. 공은선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최재형 의회 운영위원장님과 최준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 사무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1쪽부터 7쪽까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9쪽 상임위원회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집행부와의 긴밀하고 원활한 소통으로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 활동을 통해 상시적인 위원회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타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상임위별 비교 견학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의정 역량 강화 교육 및 의정 연수 실시입니다. 제9대 평택시 의회가 개원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새로운 조직 문화 형성에 따라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맞춤형 교육 및 의정 연수를 통해 의정 활동 역량 강화와 전문성을 제고하고 제9대 초선 및 재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실무 교육과 사례 중심의 연수로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한 회기 운영입니다. 2022년도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로 총 81회기로 운영할 예정이며 2022년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총 3회 19일 회기로 조례안 등 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회기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의안 처리를 위한 심사 여건을 조성하고 7분 자유발언, 시정 질문 등의 내실 있는 사전 준비로 원활한 회기 운영을 추진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운영을 위해 관련 사항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평택 도시생태환경의 보건대책 수립을 위한 평택 도시생태환경연구회와 평택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연구회, 평택 농업인의 정책 필요성 실태 연구를 위한 평택 농업발전 연구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올해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던 관계로 금월 초 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평택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지방자치혁신연구회가 접수되었고 연내 관련 연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론회와 연구영역 추진 등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가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통, 공감, 협력을 이끌어내는 의정 홍보 추진입니다. 다양하고 폭넓은 홍보 매체 활용과 현장감 있고 알기 쉬운 의정 홍보를 통해 소통, 공감, 협력을 이끌어내는 의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라 상임위 현황과 안내 책자, 홍보 영상 등 제9대 전반기
의정 홍보물 제작을 통해 새로운 의회 구성을 시민들께 널리 알릴 예정이며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의정백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의정 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홍보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열린 의회 이미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조 의원 입법활동 지원 및 정책 지원 강화입니다. 의원 입법활동은 제7대에는 92건, 제8대에는 281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가 증가함에 따라 의회 입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구문을 신규 위촉하여 입법 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최신 입법 동향 및 정책 자료의 신속한 제공과 입법 발의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 내실 있는 입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책 지원관 운영에 따른 정책 지원을 통해 의원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 기능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정책 현안 등의 자료 제공 및 분석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지원을 교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일단 4쪽 우리 지금 주요 업무 보고니까 4쪽 보면 저희가 이제 청사가 이제 고덕으로 이전을 아직은 뭐 준비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상대로라면은 5년 후에 저희가 이제 이전을 할 예정이고 빠르면 그러면 최소 5년 이상을 지금 이 현재 청사에서 저희가 있어야 하는데 의원들이 정수가 증가할 거를 예상하고 신관을 다시 신축하고 이러면서 지금 그나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벌써 이번에 의원 정수가 2명이 늘면서 의원실도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이제 계획들에 대한 준비도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4년 후에 또 늘 건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은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의회이긴 하나 저희를 서포트하는 지금 직원들이 약 40여 명이 지금 분명히 같이 근무하는 것도 사실인데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변변의 휴게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의원들하고 이렇게 좀 분리가 되거나 상급자가 분리돼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들 뭐 제가 뭐 여성 남성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성 직원분들이 또 편안하게 좀 발 뻗고 쉴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공간이 지금 청사내에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만약에 국장님께서 좀 고민해 주셔서 그런 공간을 좀 마련을 하든지 정 없다면 신관의 2층에 어차피 4년 후에는 4년 이내에 리모델링을 해서 의원 정수가 늘 걸 또 대비해야 되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좀 미리 당겨서 어떤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좀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직원 휴게실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뭐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에서는 보니까 지금 그 여유 공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제가 이야기했던 내일 뭐 갔다가 어디를 만들고 이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계획이 나온다면 내년도 본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네, 그 직원들 휴게 공간을 좀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거는 좀 예.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할 테니 국장님도 좀 고민을 해서 네. 적어도 내년 본 예산이 세워질 때에는 그 휴게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뭐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뭐 이게 네.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적극적으로 뭐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당연히 없죠 공간이.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밑에 보면 차량 현황에서 솔라티, 그랜저 하이브리드, 뭐 체어맨 저희가 이제 차가 세 대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많이 뭐 최근에 이제 우리 국장님께도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의원들 3, 4명이 어떤 출장이나 어떤 나름의 타신과의 어떤 교류를 위해서 이동하고 할 때에는 저희가 솔라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솔라티 저 지금 차량의 시트나 이런 구조가 기존 솔라티가 출고될 때 그대로기 때문에 사실은 중장거리를 다니기에는 굉장히 너무 이제 좀 일반 오히려 버스를 이용하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좀 승차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금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그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에다가 네, 그 질의를 해서 네네.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희가 이제 15인승인데 네, 그 승합은 이제 11인부터는 승합으로 적용되고 네. 승용은 10인으로다가 이렇게 10인까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0인으로다가 그 조정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11인석이나 12인석 요정 정도로 조정이 가능한지 네. 좀 검토를 하고요. 그 네. 예산이라든지 그것도 알아보고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 솔라티의 용도는 이제 저희가 회기 때 한 상임위가 저 차량을 이용하게 되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본 상임위가 5명, 6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전문위원 파트나 이렇게 있고 네. 그리고 동승하는 뭐 집행부가 한둘 있을 수 있고 네. 뭐 이 정도면은 지금 뭐 일반적으로는 10인 네.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평소에 상임위에서 활용하는 데에도 이상이 없고 10인 정도 그 정도 되면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솔라티를 처음에 구매할 때는 아마 이런 의도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울이나 이제 이 북부 지역을 갈 때 고속도로 전용 차선을 탈 수 있는 차량 예. 탑승 인원 유무와 상관없이 숫자와 상관없이 전용 차선을 탈 수 있는 게 저 15인승 솔라티인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저희가 구매를 했는데 저게 뭐 다른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뭐 그렇게 요구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예.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의장님이나 이렇게 다 동의가 된다면 네. 저희가 서울 1년에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몇 번 안 되거든요, 사실. 네. 그 몇 명, 뭐 2명씩 타고 간다 그래도 3번을 간다 그래도 6명.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 의원들이 대부분 또 움직일 때는 뭐 혼잡 시간에 가는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연 전용 차선을 위해서 저 솔라티를 계속 저 상태로 둘 건지 아니면 저희가 부산을도 다니고 뭐 창원도 가고 뭐 충청도 어디에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저희가 많은 케이스들 의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열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굉장히 돌아다닐 준비도 계획도 많이 하시고 어떤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걸 개인적으로 준비하시기도 하고 그런 출장들을 준비하시는데 그럴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량이 없다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사실은 저는 저 차량 구매할 때 카니발을 구매하기를 원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용도는 저의 머릿속에 그랬지만 지금 실제로 솔라티 구입을 했으니 네. 그래도 저 구입한 차량을 뭐 저희가 뭐 그렇다고 뭐 다시 매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 용도가 의원님들이 원활하게 활발하게 장거리를 열심히 다닐 수 있는 차량으로 좀 개조를 해주시는 게 네. 합법적 범위 안에서 예.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은 저희가 이제 8페이지부터 해서 각 전문위원실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의 업무 분장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시간이? 네. 제가 이제 그 업무 분장에서 이제 홍보팀의 이야기를 제가 부대에 들어서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홍보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 홍보팀이 그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게 의회가 받쳐주고 있는가?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8대 초기만 해도 7대만 해도 트렌드는 뭐냐면 사진, 모든 게 정적인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동적인 부분들, 영상에 대한 부분들은 조그만 그런 먼저 나아가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8대가 끝날 즈음에는 지금 많은 성남시의회나 아산시의회나 영상 제작이라는 게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도 그렇지만 의장단도 그렇고 위원장님들 각자의 영상들도 그렇고 굉장히 이게 어떤 우리 지금 의회의 홍보의 방식은 사진으로 이게 정리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먼저 나가는 의회들은 영상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 영상도 굉장히 어떤 그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의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시정 홍보나 의정 홍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담겨진 그런 영상들이 지금 그 어떤 제작이 돼서 배포가 되고 있는. 그런데 그리고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활용을 또 하고 있는. 근데 우리 의회가 지금 그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전문가의 손길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지금 뭐 추경이나 여기에 담을 수 없다면 내년도 본 예산에는 홍보팀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어떤 의회 차원에서 보고하고 개인적인 의정 보고는 개인이 할 일이죠. 그러나 의회 차원의 대시민 보고나 어떤 집행부와의 어떤 활동에 대한 어떤 뉴스를 제작하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다른 시의회보다 우리가 너무 처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텝을 좀 맞춰갈 수 있는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되지 않냐. 1단계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선도를 좀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주고 우리 업무에 충분히 반영을 해줘서 홍보팀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홍보팀이 뭐 직접 촬영해서 제작까지 갈 수 없고 그런 뭐 어떤 퀄리티 있는 업체들을 용역을 발주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엔지니어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시간제로 저희가 어떤 임기제로 의회에 모셔서 그분들이 촬영하고 제작할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방법들을 저희는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찾아주십시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네.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계획은 그 동영상 홍보를 일단 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실시를 하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본 예산에 네. 더 반영을 해서 네. 좀 더 그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제가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게 어떤 홍보팀 직원들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 일들을 중간자 역할을 매개 역할을 하는 게 홍보팀이고 전문가에게 맡겨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지원팀 다음 페이지에 보면 현재 지금 정책지원팀이 몇 명이죠? 지금 5명입니다. 그렇죠. 내년이 되면 저희가 내년 초에 몇 명으로 바뀝니까? 지금 9명으로. 네, 9명으로 바뀌었을 때 체제에 대한 준비도 좀 했으면 좋겠고 네. 지금 현재 5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팀장님까지 계신 상황이고 그런데 현재 상임위로 나눠져 있는 건 또 우리가 이제 조직 체계는 그렇게 돼 있고 제가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아쉬움은 있으나 현재 5명 체제에서 인정하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상임위 체제로 돼 있다면 예. 그리고 정책지원관에서 의원들의 각 상임위의 의원들의 그 어떤 그 자료 요구나 모든 것들을 입법 요구나 이걸 받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분들이 상임위 회의를 참여를 하든 그게 상임위회실에 들어와서 참여를 하든 모니터링을 하든 그게 어느 정도 완벽하게 같이 공감이 내가 형성이 돼야 돼요. 네. 왜냐하면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정책지원관이 이렇게 새로 왔고 상임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상임위 회의실에서 집행부와 의원님들 간에 치열하게 논의가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정책지원관에 정책지원관님 이 자료 좀 이렇게 집행부한테 요구해 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네. 못 알아들어요. 그럼 저희가 그 정책지원관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적어도 그 상임위 회의를 봤다면, 그리고 그 상임위 부서들의 업무들을 적어도 파악하고 있어야 저희가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저희가 하나를 요구하면 두 개가 올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정책지원관이다, 저희를 지원해주는 거라고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다. 네. 저희가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한다 그러면 저희가 정책지원관의 자리를 지원해 주는 거지 저희가 지원을 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네. 2명으로 갔을 때에는 의원들 개인별로 이게 어떤 붙여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플랜도 좀 잘 짜놨으면 좋겠고, 네. 그때 돼서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예. 잘 짜놨으면 좋겠고, 예. 지금은 어차피 내년 9명으로 될 때에도 일반직 공무원들로 저희는 채워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지금 5명일 때는 연말까지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상임위에 좀 더 충실해왔으면 좋겠다, 정책지원관분들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12쪽 볼게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의원 연구회.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의원 연구회 의원님들이 의원 연구단체에 연구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셉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의원님들이 조례발의가 지난 8대 때가 전국 1위입니다. 네. 아닌가요? 제가 데이터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1위였나요? 거의 근사치 1위든 세 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아마. 그죠? 그 정도로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열의가 있어요. 연구단체 지난번에 저희가 지금 연구단체 1년에 몇 개 하게 돼 있죠? 지금 3개까지 그렇죠. 가능합니다. 3개까지 가능하고 기간은 1년이죠. 네. 그러면 이 연구단체 3개를 하려고 지난번에도 그 이상의 연구단체가 구성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심의에서 나머지가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치열합니다. 제가 그때 이 제도 개선을 요구했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뭐냐면 지금 이대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8명의 의원님, 의장님도 연구단체에 소속될 수 있으니 18분의 의원님들이 연구단체에 소속이 되게 되고 그분들이 1인당 2개를 지원할 수 있어서 36명이 됩니다. 그런데 연구단체 하나에 4명의 의원님 이상이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산술적으로 9개의 의원단체가 구성이 될 수 있고 그 가운데 3개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또 중복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3개 연구회가 4명의 의원님이라고 그냥 저스트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12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2개씩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6명의 의원님만 연구단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제 계산이 맞습니까? 맞는 네. 것 같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18분 중에 12명이 연구회를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제안을 했던 게 뭐냐면 연구단체를 늘리든지 그게 안 되면 1인 하나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적어도 지원을 2개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3개로 한정돼 있으니까. 인원은 18명이니까. 인원이 18명이고 연구단체 3개밖에 못하는데 1인당 2개씩 들어갈 수 있게 한다? 그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기회가 박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단체는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그때 제안했던 내용은 또 다른 방식은 뭐였냐면 연구단체 의원님들 대충 따져보니까 1인당 만약에 4명 이상이 있을 때 용역비랑 해서 한 2천만 원 지원이 되면 1인당 500만 원의 몫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연구단체는 6명이 모이면 3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연구단체를 할 수 있고 어디는 4명이 모이면 2천만 원을 가지고 하고 어디는 8명이 모이면 4천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의원님들은 안 껴줘요. 연구단체
양질의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하고 싶어해요. 마음 맞는 의원님들. 그러면 정일구 의원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 저는 안 껴줘. 그럼 저는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에게 500만 원이 몫이 있어. 날 안 데려가면 5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일구가 좀 덜 떨어지긴 했어도 저는 부르면 500만 원이 껴지니까 정일구도 껴놓고 공평하게 나눠지겠죠.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연구단체 지금 저희가 6월 1일에 선거를 마치고 7월 1일부터 의원의 임기가 시작되고 7월 5일날 개원을 했는데 저희들 지금은 7월 5일이 또 공교롭게도 연구단체 마감일이었어요. 하반기. 그죠? 그래서 지금은 연구단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 연구단체의 경쟁률은 제가 볼 때 엄청날 겁니다.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일단 그 평택시하고 예산 추가 더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방안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국장님께서 그 의회 사무국장으로 오신 지 며칠 안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 계속 떠들었고 그 의원님 우리 국장님께는 이제 검토 여부를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질의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 나중에 업무 파악 다 되시면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 검토의 결과를 좀 의원님들과 뭐 의장단과 같이 이야기를 먼저 나누든지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네, 같이 고민하면서 좀 결과는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예, 내년 연구단체는 분명히 대혼란에 쌓일 거고 의원님들은 이합집산에 정신없을 거고 누구는 떨어져서 속상해하고 상처 입고 서로 대립하게 되고 이런 모양들이 벌어질 거다. 그거를 해결할 묘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입니다. 네, 존경하는 저 정일구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다 지적하신 게 다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조금 질의를 한다고 하면 지적을 한다고 하면 제가 이제 이 아까 정일구 의원님께서 얘기해주신 청사 현황 뭐 4페이지에 있는 거기에 저도 좀 생각하는 바를 좀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아까 지하실을 좀 가보면 거기 이제 체력 단련실이나 뭐 기타 샤워실 그다음에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는 환경 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휴게 공간 아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실이 있는데 그게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나 제가 좀 그게 지금 의심이 돼요. 가서 보면 활용도도 좀 떨어지고 그러면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뭐 싹 제대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아까 정일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또 나름대로 이제 고덕 신도시로 청사가 이전하는 관계로 여기다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지만 있는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좀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아까 차량 현황에 대해서 아까 지적 안 하신 것 중에서 저희 이제 이 의장님이 차량이 체험면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구입 연도가 여기 보면 2017년도인데 그 연식이 이제 돼야지만 뭐 교체가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워낙 이 고유가 시대에 연비가 안 나오는 차량에 이 연비가 과연 얼마 들어가나 저는 아마 산정을 하면 꽤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비가 아마 4km나 5km 나올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1리터당. 그러면은 이게 이 법적으로 이게 바꿀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효율적인 면을 봤을 때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발생되면 그거를 만약에 1년 2년을 따지면 그 금액이 크다고 하면 이거를 현실성 있게 뭔가 이 연비가 좀 잘 나오는 차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 제가 좀 제의를 드리고 싶고요. 이건 이제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저희 이 청사가 지금 이 인원이 늘어나고 리모델링 하면서 물품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위원장님실이 이제 정일구 위원장님부터 김승겸 위원장님하고 저 포함해가지고 그 실이 워낙 신관이 아니라 구관에 있는 청사기 때문에 소음이 상당히 안 된다는 걸로 전 몇 년도부터 지적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치가 왜 안 됐는지도 좀 의구심이 있는데, 최소한의 업무를 보려면 이 집무실의 소음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가 돼야지 집중도 있고, 그런데 그걸 계속 방치하다 보면 제가 거기서 계속 있었거든요. 일주일 내내 늦게까지도 있고 있었는데, 이 옆에서 들리는 이 소음 갖고는 이 집무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한번 와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정일구 의원님이 1차적으로 먼저 한번 저기 설치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데, 할 거면 어차피 빨리 해서 하는 게 이 위원장님들이나 업무를 보는데 더 효율적으로, 그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면 빨리빨리 한 번에 설치하는 게 낫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아까 또 저기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초 이 초선 위원들이 많다 보니까 빨리 업무 숙지를 하거나 뭘 하려면은, 아까 전문위원들도 내년에 이제 4분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9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저희들이 뭘 알아야 도움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필요하려면 교육이 어떻게 돼서 뭐를 해야 되는 거를 집중도 있게 교육을 많이 시켜 주셔야 돼요. 일단 의회에서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자의적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스파르타식으로 하던 어떻게든지 많은 교육을 잡아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자발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잡고, 전문 강사님들도 보면은 여기에 등록 전문 강사님들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역량이 뛰어난 전문 강사님들을 발굴하셔가지고 새로운 전문 강사님들을 좀 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이 사무국장님한테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하여튼 제가 어느 정도 이 정도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간단한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6페이지에 보면 우리 홍보팀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스크랩 제작하는 게 있어요. 우리 스크랩북을 만드는데 10만 원 이렇게 오려가지고 붙인단 말이죠. 그게 이제 어떤 글자의 색상이나 종이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스크랩북이 아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USB로 해서 간단하게 좀 보관할 수 있도록 같이 제작을 좀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스크랩북이 부피도 크고 보관하기도 상당히 나빠요. 그래서 그게 좀 구시대적인 것 같고, 그거 좀 시정이 될 수 있으면 그거 좀 보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10페이지 보면 우리 비교 견학이 8월 18일부터 8월 31일 기간 중에 상임위별로 잡혀 있는 거죠? 그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네, 상임위별로다가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세부 계획을 짜는 거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국외 연수는 모르겠습니다. 국내는 얼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8월 하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기간이 접수는 따로 뭐 특별한 게 없습니까? 예, 특별하게 그 기간을 정해놓은 건 없고요. 네. 일단 의원님들께서 상임위별로다가 정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세부 계획을 이렇게 짜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연구의 인원이나 예산에 대해서 우리 뭐 정일구 의원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연구회가 지난번에 이게 7월부터 12월까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게 6개월로 잡힌 겁니까? 아니면은 마감이 내년 뭐 5월 말이나 이렇게 6월 말까지 잡을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요? 예산은 똑같은 거잖아요. 예, 예산은 똑같은데요. 예. 지금 이게 당초에는 이제 연초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이제 보내드려서
연구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개 단체까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근본에는 이제 9대가 의회가 이제 새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요거는 일정을 부득이한 잡았습니다. 경우에요. 그럼 네, 내년에 1월 1일부터 하는 거는 뭐 예. 12월에 접수가 되고 심의하고 그러면 네. 내년은 12월 말까지 하겠네. 1년이란 기간. 예. 예산은 똑같잖아요. 예. 저는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6개월 동안에 무슨 연구 활동이 되겠습니까? 몇 번이나 모이겠어요? 8월 달 나름대로 뭐 다 일정이 빡빡한데 너무 소모적인 연구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연구회비는 똑같고 인원 똑같고 이게 형식적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거 회기 마치느라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짧고 연구 활동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사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로 이제 기간은 이렇게 설정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이 같이 하시는 구성 의원님들하고 연구 용역 업체하고 해서 통상적으로 조례에 대한 연구는 이 기간 내에는 부족하진 않다, 충분하다. 아니, 조례에 대한 연구회 말고 다른 연구회가 있더라도 뭐 심도 있거나 도저히 할 수 없는 연구회더라도 그러면 그 기간에나 될 수 없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연구 활동 제외되겠네요. 그러면 간단한 연구 활동밖에 못 되잖아요. 제한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 그 기간 조정해서 충분한 연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 똑같고 인원 똑같이 들어가는데 시간도 똑같고 경비도 똑같고 어떤 6개월 어떤 건 1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어떻게 조정을 해서 기간을 좀 맞춰서 충분한 연구 활동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결과물이 이게 피드백이 되셔야 돼요. 네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다음에 얘기 안 나오면 안 돼요. 분명한 결론이 있어야 돼요. 다음 운영회의 때나 정해서 피드백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정일구 의원님. 공보팀 그 스크랩북 이게 이제 공론화가 될 때가 됐습니다. 그죠, 팀장님? 몇 년도부터 한 거죠? 네네.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활대 의원들께 스크랩북을 제작해서 나눠드리면서 활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 수기로 신문을 오려서 붙이는 거는 너무 소모적이고 그리고 검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9대 의원님들한테는 물론 이제 저희 초선으로 들어오는 의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9대 의원님들은 저희가 보도 언론 스크립 되는 거는 단톡방으로 보내드리고 의원님들에 대한 기사는 저희가 연말에 일괄 저희가 검색해서 그거를 USB로 나눠드리는 방식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저희 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크랩북은 없는 거다 이제. 네, 잘하셨고요. 스크랩 운영은 이제 하지 않는 걸로 내부적으로. 포토북은 있겠죠? 네, 포토북은 계속 포토북은 저희가 더 충실하게 잘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사진 저희가 중간중간에 카톡으로 보내드리기도 하지만 나머지 부분의 사진 많은 분량은 저희가 따로 의원님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또 일정 부분 사진은 USB로 작성해서 먼저 보내드리고요. 1년에 한 번 포토북을 제작해서 또 의원님들께 의정활동 부분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회 사무국장님께서는 금일 업무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그 의견과 대안을
적극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 사무국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 사무국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최병철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형 운영위원장님과 최준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 사무국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억 9,644만 9천원 증액된 30억 7,100만 1천원으로서 주된 증액 사유는 공무원 5명 증원 및 의원 2명 증원에 따른 예상 반영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40만 원으로 58만 평택 시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개원된 제9대 의회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환경정비 비용입니다. 공공운영비는 4천만 원으로 옥상 방수공사, 5개 우수관 정비 등 건물 노화에 따른 시설 보수 비용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본회의장 및 의원실 전산 장비 추가 구입과 노화된 집기류 교체를 위하여 6,355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정연구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평택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제7조에 따른 법률고문 수당으로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진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다양한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전문적 해석 및 적용은 물론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의정활동 지원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비는 3,482만 8천 원으로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역량 개발비 및 국민연금 기간 부담금입니다. 그 밖에 자산취득비로는 의정 관련 도서 구입을 위한 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 국내외 교류사업 내실화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총 420만 원으로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 수당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공무원 정원 5명 증가에 따른 공무원 교육 여비로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는 1,951만 5천 원으로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원 국내 여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제에 따라 의원 정수 증감 비율을 고려하여 총액 한도 조정으로 재산정한 1,751만 5천 원을 의원 국외 여비, 의정 운영 공통경비, 의원 역량 개발비로 필요에 맞게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세미나 사업입니다. 의원 및 직원의 의회 운영 실무 능력 제고를 위한 행사 운영비로 의원 정수 증가 및 직원 정원 증가에 따른 부족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는 1,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월 인사권 독립으로 직원 전문성과 식무 능력 향상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교육 강화 차원에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정원 5명 증가에 따른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로 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 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명세서 12쪽이고 설명서 4쪽인데 의정 관련 도서 구입비가 이제 330만 원 추가로 이제 증액을 이번 추경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고 그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자기 역량을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필요한 도서들에 대한 구입이 이루어져서 계속적으로 그 지식을 이렇게 확 습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전에 8대 올 한 해가 지난 8대의 말기였고 이런 여러 가지 영향도 있어서 그런지 이제 의원들에게 어떤 도서를 구매할지에 대한 문의가 안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좀 다시 원래 저희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어떤 필요한 책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의원들이 필요한 도서를 구매할 수 있는 또 이제 이렇게 한 명이 50권 100권 사달라면 당연히 안 되겠고 그분에게 좀 이렇게 합리적인 그 좀 필요한 책들에 대해서 좀 문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데 또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책장이 다 차고 있습니다. 저 책장이 다 차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하고 있는 것도 되게 웃긴 건데 그런데 고민이 돼요. 왜? 의외에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과연 저 책장이 다 차면 곧 찰 것 같아요. 요 추경 들어가면 다 찰 것 같고 내년도면은 당연히 넘칠 것 같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계획이 없다면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다. 제가 볼 때 계획은 있겠죠, 그죠? 어떤가요? 예, 저희 의정팀장입니다. 네, 그 계획 관련해서는 현재 이제 신관 2층에는 사실 거의 다 차가고 있고 저희가 현재로서는 그 공간이 아주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1층 소통방 같은 것도 지금 활용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더 충실한 보완책을 마련해가지고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5년이라고 그러면 저 책이 지금의 이 흐름대로면 굉장히 이제 저희가 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책과 편안하게 같이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좀 같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공간은 사실은 찾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좀 있어야 되겠고 예를 들면 저 도서 구입이 이북으로 전환이 돼서 영상 이북 그 시청실을 둔다든지 어떤 방식을 좀 바꿔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해보셨으면 고맙겠다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도서 구입이 예를 들어 도서 구입비가 의원들에게 이렇게 금액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의원들 노트북이나 태블릿으로 만약에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런 이북 지원이나 이런 것도 좀 가능하다면 근데 이게 제 명의로 들어오면 이게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법적 검토도 좀 하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근본적인 이 예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게 뭐냐면 의원이 정수가 2명이 늘었는데 딱 2명분이 늘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의회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다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가져요. 그래서 부장님 경기도에 있는 타시군 31개 시군의 의원 정수와 함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론 분석은 다 하시겠지만 저희들에게도 그 자료를 좀 공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그 시군들이 저희보다 굉장히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그 활동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산의 범위가 저희랑 다른 것 같아. 뭔가 금액이.
거기는 그런 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검토를 저희 운영위원회에선 적어도 검토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자료 제공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정수가 10%가 늘었다고 해서 예산이 딱 10%가 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라 부가로 발생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기업에서 직원을 10명을 둘 때와 15명을 둘 때에 그게 뭐 50% 증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잘못했다가는 원가 자체가 뭐 말도 없이 올라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식당을 12명이 쓸 수 있는 식당이야. 그런데 만약에 직원이 10명일 땐 상관없는데 15명이 됐어요. 그럼 식당을 다시 로테이션을 돌리든지 아니면 하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10명에서 15명이 돼서 5명에 대한 증가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산이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타이트하다 지금 예산이,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좀 저희의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 증가할 수 있는지 그런 행안부 지침이 있다면 그것도 좀 제출 같이 해주시고요. 좀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무국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 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율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율과 예산안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상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 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정회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